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은요. 그래서 유체, 기체나 액체를 이동시켜 힘을 발생시켜 필수적인데요. 또는 이런 힘이나 부피 또는 온도 또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빼느냐 아니면 빠르게 보면 이렇게 물 같은 것도 보면 입구를 딱 주둥이를 이렇게 하면은 멀리 가잖아요. 이게 압력이 이제 세져서 많은 물이 이제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데 총로를 좁게 만들어주면 압력이 세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다음 온도를 높여주면 이것이 한층 그렇게 운동 속도가 높아져 갖고 가열에 대해서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좁히면 더 좋죠. 힘이나 부피 이러면서 이렇게 밀폐된 용기 내에서 기체 분자의 밀도를 조절해 압력차를 만든다. 부피 축소,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분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높아진다.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이렇게 쪼그라들여야 돼. 이렇게 들여야 돼. 압력을 갖다 높이면 거기에 있는 공기다, 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액상이 강하게 이렇게 좁혀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 마찰열은 미세하지만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분자수 제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용기 내부의 공기를 빼내면 압력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도 내가 동영상 얘기했는데 온도를 유리병이든 뭐든 뭐고 플라스틱이든 가열했다가 안에 이제 공기가 가열이 되겠죠. 다시 찬물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주게 되면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지게 되거든요. 수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삶아가지고 온도가 좀 있는 계란이어야 되겠죠. 껍질째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유연해져서 스르륵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빨아들이면 들어오게 되죠. 바깥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같은 온도로 만들고자 하는 같은 압력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부가 가로막혀서 움직이지 교리가 안 되게 하면 여기 이제 폐쇄된 상태로 이 상태로 있고요. 통조림 같은 데도 그렇고 폐쇄 상태는 그대로 있죠. 그래도 여기도 열을 가하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압력밥솥 같은 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단단한 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다음에 이게 압력밥솥 폭탄 같은 것도 그런 원리인데요. 폭발하게 됩니다. 부피가 이제 계속 팽창을 하게 되고 압력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진다. 네.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근데 기체가 이 정도의 백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온도를 높이면 이게 팽창을 하는 힘,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물이 됐든 기체가 갖고 있던 힘에다가 힘 에너지, 뜨거운 열 에너지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가 팽창하거나 압력이 높아집니다. 기체를 냉각을 시키면 분자 활동이 둔해져서 압력이 다시 낮아집니다.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바닷물 같은 물 무게가 있죠.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물 밑에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물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안에 터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속도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바람이다. 그러면 속도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1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3번 지나가고 4번 지나가서 여기에 연 에너지를 뺏고서 거기는 차가워지게 되는 거고요. 선풍기 원리가 되겠죠.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압력은 이렇게 오히려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여기에 고정되어서 누르는 힘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누르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체의 원리인데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게 되는 만약에 비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추진력을 좀 연료를 많이 들여서 충량 강하게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힘보다 이게 앞으로 진행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고 어떤 비행기체의 무게조차도 앞으로 실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네. 밑에다가 저기 약간 가열 방식이나 뭐나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예, 가변할 수도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펠러로도 가능하고 압축 공기도 가능합니다. 앞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 상태 이걸로도 브레이크로 만들어주고 앞에 싸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압축 공기를 사륜전 방식으로 내뿜거나 그렇게 해도 되죠. 네네네. 프로펠러를 그렇지 앞을 향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프로펠러가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형된 프로펠러가 공기를 이렇게 갈라주는 역할을 한다면 변형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프로펠러인데 이렇게 막 돌아요. 그래서 공기를 갈라준다면 그것도 막을 형성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일반적인 프로펠러 모습은 이렇지만 뒤에서 이렇게 이런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뒤로 이렇게 제껴가고 회전을 하되 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애가 되겠죠. 강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뭐 땅 드릴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모양을 그렇게 변형을 시켜갖고 앞에는 무겁게 해서 하면 저 공기를 쪼개는 현상이 일어나서 비행체 기체 바깥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게 되고요. 비행체가 이제 그 안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도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느려지면서 자전거 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이렇게 타잖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타면 그 밑에다가 약간 이렇게 바퀴를 하나나 둘 이렇게 두고 이렇게 스프링까지 좀 둔다면 그래서 사람의 체중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위로 들어올려주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밑으로 향하는 이 밑에는 눌러가지고 속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럼 사람의 무게 때문에 저도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90번이 된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무겁더라고. 그래서 항상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서 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짓눌러지니까 속도가 안 나길래 그래서 공기 힘으로 이게 들어올주니까 바람을 많이 넣어서 들어올려준다 이 말씀이죠. 공기 힘으로. 그래서 하여튼 오토바이나 자전거 있다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있다 프로펠러 방식으로 돌려줘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인도 같은 데서 제가 압축 공기를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에서 회전축을 돌려주고 압축 공기 방식으로 압축 공기차 이거를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하듯이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에 따라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전기 힘으로 돌려주는 이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압축 공기 차의 어떤 속도 느린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어풀을 다 할 수 있고요.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이렇게 하는 거를 5기통, 6기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가면 풍력 발전이든 태양 발전이든 태양광이든 발전을 하면서 가면 문제는 없어. 제 방식이 어떤 자철석에다가 이렇게 인비서질 석연탄소 공석가를 첨가시키고 1차 콜, 2차 콜 이렇게 감아갖고 전력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자철석 아니더라도 철심에다가 인비서질 석연탄소 공석가를 첨가시키고 1차 콜, 2차 콜을 감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덕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코일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기 공급 구조로도 인덕터가 들어갈 수도 있다. 70m 고리 코일을 바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공급 구조로도 들어간다. 누설줄주 할 때도 물에 누설줄주 이렇게 YTN은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그래서 빨아가지고 1차 콜, 2차 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자철석이 더 세죠. 자철석 버전이 철심에다가 인비서질 석연탄소 봉석가루 우리에다가 인비서질 석연탄소 봉석가루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전기선으로 만들 때는 구리에다가 흑연이나 탄소가루를 넣어서 전도가 빨리 되는 전기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구리선 전기선에도 인비서질 석연탄소 봉석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자철석에다 인비서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서 구리코일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요. 1차 콜, 2차 콜, 3차 콜, 4차 콜에서 EMP 무기로도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차, 2차 콜만 갈았다 했으면 테슬라 코일을 넣어준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권선수가 2차 콜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것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국의 전자기총 했을 때 제가 레일건을 이걸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0개짜리 뭐 이렇게 뭐 5개짜리 뭐 큰 거를 해서 한꺼번에 전력을 딱 걸었다가 딱 끊어주고 이제 뒤에서 공기가 쇠고수를 치는 식으로 나가면 레일건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개인 휴대용 아니면 자동차용, 비행체용 이렇게 함대용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데 비행체에서 위에서 막 쏴버리면 난리 나겠죠. 구슬이 뭐 구슬 같은 거나 이렇게 땅에 부딪혀도 잘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런 어떤 탄환이다, 포탄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동시에 터뜨리게 할 수도 있고 땅에 부딪혀 갖고 터뜨리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 아주 핵미사일 같은 거를 갖다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작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핵미사일 같은 거 유인 비행체도 잘하면 잡을 수 있어요. 네. 핵미사일 같은 거를 갖다 터뜨리지 않으면서 잡을 수 있는 레일건 형태가 되겠는데 1차 코일, 테슬라 코일, 전자속도 이런 식으로 테슬라 코일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에 10개 들어가는 작은 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터 발전기에도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주면 더 좋다. 연구 자석에다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게 이제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닿지 않아야 돼. 수십 개 나와서 이렇게 롤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다. 뭐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재석은 탄소 봉속가를 넣어주고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고 코팅 구조로도 들어가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 아니면 절연 상태를 만들어주고 위에다 코팅 구조를 해갖고 전기를 걸어줘요. 자체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또는 연구 자석뿐만 있는지 없는지만 해서 여기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전인차를 만들어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자철석 단독으로도 됩니다. 자철석에다가 인비소재 석연탄소 봉속가를 넣어가지고 자철석 단독으로도 된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페인팅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MLCC 기술에 들어가죠. MLCC 이 두 가지가 MLCC 기술로 삼성도 하지 마세요. 네.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줄리의 정체 현상 없이 정체는 발열 때문에 낭비가 심하죠. 이거는 반도체, PM 반도체에도 이것이 뭐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소식, 현탄소 공속가를 자체에서 있는 버전, 없는 버전, P 쪽은 적게 주고 N 쪽은 많이 주고, 텅스텐이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식, 현탄소 공속가를 넣어주고 자체에서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게 이 양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간 거를 인비소재 석연탄소 봉속가를 드레인 쪽은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N-는 적게 주고 N+는 많이 주고 드레인 쪽은 좀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구리 아니더라도 다른 금속으로 해도 되는데 서로 다른 금속은 발열이 있어서 이게 반도체의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되고 니켈도 되고 다른 금속 다 되냐?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금속 전기가 전도된다는 건 다 된다. 여러 가지 금속을 해도 좋지만 대신 발열이 생기고 반도체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유체 속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유체가 흐를 때 뭐 공기나 이렇게 어떤 공기나 기체에서 물이다 그러면 통로를 좁게 만드는 유속이 빨라져서 해당 지점의 압력이 낮아진다. 빨리 지나가니까 바람이 대신 온도도 낮아지죠. 빨리 계곡바람처럼 온도도 낮아지고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온도를 높게 하면은 거기서 정체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약간 압축기 냉매 방식의 에어컨에 이제 증발기에서 냉매가 많은 거기를 코일을 이용해서 직접 열을 가해도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코일을 통해서 전기로 이제 열을 가해주고 이것이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서 공구압으로 만들어주며 다시 그것이 압축기에서 나와서 관을 흐를 때 다시 한번 가열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응축기로 가서 난방기로 만든다. 삼성 히트펌프가 이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에는 LG 같은 데도 하지만 그다음에 압축기 냉매 방식, 증발기, 압축기, 그다음에 응축기, 그다음에 팽창밸브 증발기를 이거를 여러 개로 미니로 만들어도 온오프쉘에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해서 한꺼번에 빨리 냉각시키는 기술 또는 상중하로 에어컨을 틀어갖고 냉각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오프식으로 여러 개를 들어가서 순식간에 냉각이 된다는 거죠. 삼성도 이걸 하지 마세요. 상중하로 해서 여러 개의 압축기 냉매 방식을 모듈 방식, 온오프도 할 수 있고 상중하니까 한 개만 틀어도 되고 두 개만 틀어도 되고 이렇게 정체를 한꺼번에 동시에 상중하를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냉풍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풍기도 온오프식으로 상중하를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더운 공기를 위해 한풍기 방식으로 뺄 수도 있고 히터기다. 그럼 히터기도 상중하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가열을 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히터기 면에 닿게 해가지고 대류 현상을 촉진해서 빨리 이렇게 데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압축기 냉면이나 펠티어 소자 방식에 이 면을 차갑게 만든다. 금속면을 그러면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닿게 해주면 제습기가 되면서 동시에 시원해집니다.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요. 작게 만들어 휴대용도 만들 수 있어요. 삼성에서도 이거 하지 마세요. 공기 가열기 이런 면이나 금속을 통로를 가열을 해서 그래서 0.5초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고 0.5초나 이렇게 몇 초만 잠깐만 이렇게 틀어주면 금방 가열하고 공기도 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 통로를 통해도 이런 금속을 가열해도 되고 공기청정기 같은 데도 해야 텐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 같은 거 살짝 살균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병원 말씀하게 뭐죠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거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해서 그것도 살균 기조로 저는 드라이기로 손 살균하거나 피부병성이 피부병이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탕 소독이 100도인데 드라이기는 120도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흔들면서 하니까 전혀 문제는 없더라고요. 피부병 이제서는 없어야겠잖아요. 뾰루지 나도 피부병을 드라이기로 탁탁해서 여드름 뾰루지 등드름 나도 칙칙칙칙 다 없애요.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열을 반복적으로 가하니까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열이 약하더라, 다 소멸이 되더라. 집안에 있는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드라이기로 신발도 살균하고 그릇도 살균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옷도 팬티도 살균하고 이불도 살균해. 그래서 이런 걸 살균기로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온풍으로 이렇게 스팀 방식이 아니라 바닥 살균, 병원용, 집안용, 그다음에 이불 살균, 그다음에 옷 살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제가 그래서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스팀 방식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제 기술을 또 이게 또 사용하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놓고 드라이기 방식으로 딱 펴주는 이런 스타일러를 만드셨던데 그거 제 기술인데 삼성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참 대범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죠. 저는 이거 고집만 드려요. 그래서 빨래 건조대 같은 데는 제습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조 방식으로 해서 열풍 건조로 건조하는 LG 스타일러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무슨 약간 무단으로 제 기술을 마음대로 쓰시네요. 네네. 그냥 고집만 드려요. 미국에서 사갈 때 그때 문제가 된다. 저는 절대 소송한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각 국가 차원에서 다 정부 차원에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계속 광고를 들어오더니 이제 팔로워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단체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데 가입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피가 샀네 기수 피가 됐네 재산 다 뺏길라 불법 단체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교 모임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종용해서 정치인과 만남도 100% 거절합니다. 누가 됐든. 그래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하는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에게서 부단으로서 따지더라. 전 세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다 특허를 낼까요? 제 거를 같이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들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각 나라에서 제 기술을 공개적으로 정부 차원이라면 정부기관은 별거 다 만드는 반도체도 설계 기술을 남한테 맡기고 뭐 어차피 장비가 다 만들어주는 거라서 뭐 반도체 기술가 한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 1년 안에 다 출범시킬 수 있어요. 네네.
공장 짓는데 뭐 소규모로 하거나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해서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는 다양하게 기술자들을 영입하거나 기술자 영입하면 그냥 만들 수 있죠. 설계사한테 맡겨놓고 반도체 모든 반도체를 제작하거나 로봇도 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 기술을 해봤다면 전 세계는 다 해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쯤에죠. 통로를 좁게 만들면 유속이 빨라 해당 지름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거기다 그래서 온도를 좀 가열해주면 압력이 낮아지는데 팽창하는 힘으로 해서 엄청나게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좁은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쏘는 힘이 세지게 되죠. 그럼 송풍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송풍기를 제가 모터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와서 송풍기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좁은 통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송풍기에 이렇게 모터를 통해 들어오고 좁은 통로를 통해 압이 세지는 상태가 들어오고 유속이 빨라지죠. 들어오고 그래서 내뿜을 때 살짝 이렇게 가열을 해준다면 엄청 속도가 엄청나게 파워가 센 이런 송풍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라이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드라이기는 오래 못 가니까 살짝만 덮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덮여주면 돼서 금속 자체를 갖다 금속 통로를 가열하는 방식도 코일을 통해서 그러면 굉장히 압력이 팽창하는 힘이 있어서 팽창하는 힘이 좁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힘에서 압이 엄청 세게 됩니다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여러 개를 이용해서 송풍을 하면 더 빠르다. 진공청소기도 뭐 집안에 있는 양수기다 그러면 양수기를 이렇게 두 개짜리 모터를 달아서 호수는 다 각각 있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물을 뽑아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대박일 수도 있어요. 진공청소기도 집안에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유독가스를 빼가지고 불날 때 호수를 이용해서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2개짜리, 3개짜리도 있고 소방용도 있고 집안용 개인용도 있고 그래서 석유 말통 같은데 제가 이렇게 슉슉슉 넣잖아요. 그래서 전기 모터 방식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자. 그래서 캠핑 나갔을 때도 이렇게 농사용으로 이거 딱 빨아들이고 호스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집안에 이렇게 불날 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샤워기로서 이런 것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거기에 물통에 고여 있는 것을 빨아들여갖고 압을 세게 해서 샤워도 할 수 있어요. 올풀 만들었는데 올풀 같은 거 거품기를 따로 모터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올풀 욕조에 넣어주는 올풀기 또는 공기를 넣어주는 기술. 공기를 넣어가지고 충분한 산소 속에서 목욕을 하거나 공기를 넣어가지고 일반 정수기 물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필터 방식으로 깨끗한 공기를 넣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항에 영전산소 높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갖고 먹는 것 또는 수소산소를 넣어줄 수 있거나 탄산을 넣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커피 탄산 넣어서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탄산 커피, 탄산 커피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송풍기로 공기를 밀어내어 한쪽은 고압, 반대쪽은 저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한쪽은 고압, 반대쪽은 저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공기를 밀어내어서 한쪽은 고압 상태, 반대쪽은 저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저압 상태를 만들려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고압이 되는 거. 바깥으로 빠르게 쏴질 때는 주변의 기압은 낮아진다 하겠습니다. 공기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유속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액체는 낮은 것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진다. 이렇게 펌프, 압축기, 송풍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압축을 할 때 압력의 차이를 만들 때 부피 자체를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분자들이 충돌하는 수도 늘어나고 압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열도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면 고온고압의 압축이 되어서 열을 포함하게 되는 이게 열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들이 압축이 되어서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거기는 열을 이제 열이 이제 압축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용축기를 통해서 내뿜어냅니다. 분자수 제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용기 내부의 공기를 빼면 압력이 낮아져서 그것을
그냥 그 공기를 빼면 그다음에 공기가 쑥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 압력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온도 상승, 기체가 가열되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압력이 높아진다. 부피가 가열이 되면 부피가 팽창하거나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가 된다. 기체를 냉각시키면 분자活동이 둔해져서 압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얘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부피가 다시 축소를 하게 되죠. 네네. 좁은 통로를 만들면 유속이 빨라져 해당 지점이 압력이 물이나 공기가 플랫플랫 통과하니까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도 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힘이 낮고 비행체 무게가 그 무게 중심이 앞으로 향하게 되죠.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상대적으로 줄어져서 그렇죠. 그쪽에 비행체의 어떤 비행체 해당 지점에 통과하는 지점이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게 그 어떤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공기가 떠올라주면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게 되고 비행체가 받쳐져가지고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풍기로 공기를 밀어내어 한쪽은 고압, 한쪽은 반대로 저압을 만든다. 높은 곳에 있는 액체는 낮은 곳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는 한번 1번, 2번, 3번, 4번 물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 무게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가 더해져서 더 높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낮은 곳에는 그냥 곧바로 옆으로 하나씩 흘러내리지만 위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겹쳐서 때리니까 위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위치 에너지를 따라서 더 높은 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